만약 어느 날 평양 한복판에서 수천 명의 주민들이 김정은의 명령을 거부하기 시작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시장 상인들이 장사를 멈추고 노동자들이 출근을 거부하며 군인들까지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면 북한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위기를 맞게 됩니다. 최근 일부 북한 관련 콘텐츠에서는 주민들의 불만이 폭발하면서 사실상 쿠데타가 시작됐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정확하게 짚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현재 북한에서 주민 쿠데타가 시작됐거나 평양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신뢰할 만한 공개 자료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북한 당국은 시장과 외부 정보, 주민들의 생활에 대한 통제를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북한 내부가 아무 문제 없이 안정돼 있다는 뜻도 아닙니다. 시장 물가와 화폐 가치 문제, 주민들의 생계 부담, 외부 정보 유입과 젊은 세대의 변화는 김정은 정권이 계속 경계해야 할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북한 주민들의 불만이 실제 집단 저항으로 번지고 그 움직임이 평양까지 확산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은 북한에서 확인되고 있는 변화와 함께 김정은 정권이 가장 두려워할 내부 붕괴 시나리오를 살펴보겠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생활을 이해하려면 먼저 장마당을 알아야 합니다. 1990년대 극심한 경제난과 식량난을 겪으면서 국가의 배급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자 주민들은 스스로 먹고 살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장이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사람들은 물건을 사고 팔았고 중국에서 들어온 상품도 거래했습니다. 장사를 통해 돈을 버는 사람들이 등장했고 이른바 돈주라고 불리는 신흥부유층까지 성장했습니다. 북한 정권에게 장마당은 매우 복잡한 존재가 됐습니다. 시장을 완전히 없애면 주민들의 생계가 어려워지지만 지나치게 자유롭게 두면 국가의 경제 통제력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시장을 허용하면서 동시에 통제하는 방식을 사용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시장에 대한 국가 통제를 더욱 강화하려는 움직임도 관찰되고 있습니다. 무허가 장사를 단속하고 판매 가능한 상품을 제한하며 시장 밖에서 이루어지는 개인 장사를 통제한다는 증언과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움직이는 것은 물건만이 아닙니다. 정보도 함께 움직입니다. 중국 상품이 들어오고 USB와 메모리 카드가 이동하며 사람들은 서로 만나 이야기를 나눕니다. 국가가 완벽하게 통제하기 어려운 공간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북한이 특히 경계하는 것도 외부 정보입니다. 한국 드라마와 영화, 음악과 한국식 표현까지 강하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집권 이후 반동사상문화배격법과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보호법 등 외부 문화와 한국의 영향을 차단하기 위한 법과 통제가 강화됐습니다. 왜 북한은 드라마 한 편까지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주민들이 외부 세계를 보게 되면 북한 당국이 설명해 온 세상과 실제 모습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젊은 세대가 대한민국의 생활 모습을 접하는 것은 북한 정권 입장에서 민감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부 정보를 접한다고 곧바로 쿠데타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북한에서 대규모 주민봉기가 발생하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연결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혁명이나 대규모 시위는 불만만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서로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고 연락할 수 있어야 하며 언제 어디에서 행동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북한에서는 이 과정 자체가 매우 어렵습니다. 주민들은 각종 조직 생활과 사상 교육을 받고 보위기관과 사회안전기관의 감시도 받습니다. 누군가 체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면 주변 사람들이 함께 행동하기보다 자신과 가족에게 피해가 생길 것을 걱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유로운 인터넷과 SNS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처럼 인터넷을 이용해 순식간에 수천 명을 한 장소로 모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경제난과 주민들의 불만이 존재한다고 해서 곧바로 김정은 정권 붕괴로 연결하는 것은 지나친 해석입니다. 하지만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 조건은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심각한 경제적 충격입니다.
배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시장에서도 식량을 구하기 어려워지며 물가까지 급격하게 상승하는 상황이 장기간 이어진다면 주민들의 불만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국가에서 북한 원화로 월급을 받는 노동자들은 물가가 크게 오르면 실질적인 구매력이 빠르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국가가 개인 장사까지 강하게 제한한다면 주민 입장에서는 스스로 먹고 살 방법까지 막힌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불만이 정치적인 불만으로 변할 가능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정보입니다. 자신만 힘든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 주민들도 같은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북한에서는 자유로운 정보 교환이 어렵기 때문에 전국적인 저항이 처음부터 발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오히려 작은 사건에서 시작될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장 단속 과정에서 상인과 보안원이 충돌할 수 있습니다. 물건을 압수당한 상인들이 항의할 수도 있습니다.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들이 작업을 거부하거나 식량 문제로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항의하는 상황도 가능합니다. 처음부터 김정은 퇴진을 요구하는 정치적인 시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먹을 것을 달라, 장사를 하게 해달라, 압수한 물건을 돌려달라. 이런 생존 문제에서 시작될 가능성이 더 현실적입니다. 하지만 당국이 강경하게 진압하는 과정에서 주민이 크게 다치거나 사망한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함께 항의하고 그 소식이 다른 지역으로 퍼진다면 북한 당국에게는 위험한 상황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건이 평양에서 벌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평양은 북한에서 특별한 도시입니다. 노동당과 군, 보위기관과 정부기관 등 북한 권력의 핵심 시설이 집중돼 있습니다. 평양에서 대규모 주민저항이 발생한다는 것은 지방에서 발생한 시위와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김정은 정권의 심장부에서 통제력이 흔들리고 있다는 의미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상의 상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평양의 한 시장에서 대규모 단속이 벌어집니다. 상인들의 물건이 압수되고 몇몇 사람이 항의합니다. 보안원들이 이들을 체포하려 하자 주변 주민들이 몰려듭니다. 처음에는 수십 명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체포 과정에서 누군가 크게 다치면서 주민들의 분노가 폭발합니다. 사람이 수백 명으로 늘어납니다. 평소라면 보위기관과 사회안전기관이 즉시 투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동자를 체포하고 주변 도로를 차단하며 다른 지역으로 소식이 퍼지는 것을 막으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통제가 실패한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수백 명이 수천 명으로 늘어나고 다른 시장과 공장에서도 항의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결국 가장 중요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군대가 투입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북한 정권의 운명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군인들이 명령을 그대로 따른다면 시위는 강제로 진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한에는 주민을 통제할 수 있는 강력한 국가기관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부 군부대가 명령을 거부한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군인들이 주민들에게 무력을 사용하라는 명령을 거부하고 일부 지휘관까지 김정은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면 단순한 주민 시위가 체제 내부의 권력이기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확히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거리에서 시위를 벌이는 것과 쿠데타는 같은 것이 아닙니다. 쿠데타는 일반적으로 군부나 권력기관 등 국가, 내부 세력이 기존 지도부를 제거하거나 권력을 장악하려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집단행동은 봉기나 시위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주민 봉기와 군부의 반란이 동시에 발생한다면 김정은 정권에게는 최악의 상황이 됩니다. 거리에서는 주민들이 시위합니다. 일부 군부대는 명령을 거부합니다. 노동당 간부들이 김정은에게 등을 돌립니다. 보위기관 내부에서도 지휘체계가 흔들립니다. 이 순간 평양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가장 위험한 문제가 등장합니다. 바로 핵무기입니다. 북한은 상당한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전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김정은의 권력이 안정돼 있을 때는 최고 지도자를 중심으로 군사 지휘 체계가 유지됩니다. 하지만 정권 내부에서 권력 투쟁이 발생한다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누가 통제하느냐는 문제가 생깁니다. 일부 군부대가 김정은의 명령을 거부한다면 미사일 부대는 누구의 명령을 따를까요? 핵무기 관련 시설은 누가 보호할까요? 바로 이 때문에 북한의 내부 붕괴는 북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과 미국은 물론 중국과 일본, 러시아까지 상황을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국제적인 안보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북한과 긴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대규모 혼란이 발생하면 주민들이 중국 국경으로 이동하면서 난민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핵무기 통제까지 흔들린다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대한민국 역시 북한에서 혼란이 발생했다고 곧바로 군사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움직임을 북한군이 공격으로 오인할 가능성도 있고 중국과의 군사적 긴장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북한 체제의 급변 사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김정은은 이런 상황을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김정은의 생각을 외부에서 직접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주민들의 사상과 정보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왔다는 사실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국 영상물을 단속합니다. 한국식 표현을 단속합니다. 청년들의 사상 교육을 강화합니다. 시장에 대한 국가 통제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휴대전화와 전자기기에 대한 검사도 이루어진다는 증언들이 있습니다. 이런 정책은 북한 정권이 외부 문화와 비공식, 경제활동이 주민들의 생각에 미칠 영향을 경계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특히 북한의 젊은 세대는 이전 세대와 다른 환경에서 성장했습니다. 1990년대 이전처럼 국가 배급에만 의존하는 사회가 아니라 시장이 이미 존재하는 북한에서 성장했습니다. 중국 상품을 접하고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일부는 외국 영상물을 접하기도 합니다. 돈이 있으면 국가 배급이 아니라 시장에서 필요한 물건을 구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북한 청년들이 김정은에게 집단적으로 반기를 들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북한의 사회 통제는 여전히 강력합니다. 독립적인 언론도 없습니다. 자유로운 인터넷도 없습니다. 정부 허가 없이 정치 조직이나 집회를 만드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결국 북한에서 대규모 주민저항이 발생하려면 한 가지 문제가 아니라 여러 위기가 동시에 발생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제가 크게 흔들립니다. 식량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시장까지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주민들의 불만이 폭발합니다. 외부 정보가 계속 들어옵니다. 보위기관의 통제력이 약해집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군부와 노동당 내부에서 김정은에 대한 충성이 흔들립니다. 이 조건들이 동시에 발생한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정은에게 정말 위험한 순간은 거리에서 주민 몇 명이 불만을 말하는 순간이 아닙니다. 보위기관이 주민을 체포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움직이지 않는 순간입니다. 군부대가 평양으로 이동하라는 명령을 거부하는 순간입니다. 노동당 간부들이 김정은의 명령보다 자신의 생존을 먼저 생각하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바로 그때 최고 지도자의 명령은 더 이상 절대적인 명령이 아니게 됩니다. 독재 체제는 겉으로 보면 매우 강해 보입니다. 모든 권력이 한 사람에게 집중돼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동시에 약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최고 지도자의 권위가 흔들리는 순간 각 권력기관이 자신의 생존을 위해 독자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군부는 군부대로 움직입니다. 보위기관은 자신들의 조직을 지키려 할 수 있습니다. 당 간부들은 새로운 권력자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권위주의 정권이 무너질 때도 처음부터 수백만 명이 거리로 나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작은 사건에서 시작됐고 정부의 대응이 오히려 주민들의 분노를 키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군과 경찰이 정부의 명령을 계속 따를 것인지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북한에서도 만약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시위에 참여한 주민 숫자보다 무기를 가진 국가기관이 누구의 명령을 따르느냐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현실로 돌아와야 합니다. 현재 북한에서 이런 상황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는 신뢰할 만한 증거는 없습니다.
평양에서 수천 명의 주민들이 반정부 시위를 벌이고 있다는 정보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북한군이 김정은의 명령을 집단적으로 거부하고 있다는 증거도 없습니다. 따라서 북한에서 주민 쿠데타가 이미 시작됐고 김정은 정권이 당장 붕괴한다는 주장은 현재 확인된 사실로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북한은 여전히 강력한 감시와 처벌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북한 내부의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 변화를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시장 경제에 의존하는 주민들이 늘어났고 외부 정보 유입을 막기 위한 통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곧바로 쿠데타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북한 정권이 무엇을 경계하고 있는지는 보여줍니다. 결국 김정은 정권에게 가장 위험한 상황은 외부의 공격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명령이 더 이상 주민과 군인들에게 먹히지 않는 순간입니다. 시장 상인들이 단속을 거부합니다. 노동자들이 일을 멈춥니다. 주민들이 더 이상 국가의 설명을 믿지 않습니다. 보안원들이 주민을 체포하라는 명령을 망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군인들이 김정은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이 모든 일이 동시에 벌어진다면 북한의 거대한 통제 시스템에도 균열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날이 지금 왔다고 말할 근거는 없습니다. 현재 북한에서 주민 쿠데타가 시작됐다는 주장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할 것은 북한이 왜 시장과 외부 정보, 젊은 세대의 문화까지 강하게 통제하려 하는가입니다. 강력한 독재 체제에서 중요한 것은 모든 주민이 지도자를 좋아하도록 만드는 것만이 아닙니다.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불만은 체제를 흔들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주민이 자신만 불만을 가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여기에 군부와 권력층의 분열까지 더해진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북한에서 진짜 위험한 순간은 주민들이 불만을 갖는 순간이 아닙니다. 주민들이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군인들마저 김정은의 명령보다 자신의 선택을 하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그날이 온다면 북한의 변화는 거리에서 시작될 수 있지만 결국 승부를 결정하는 장소는 평양의 권력 중심부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것은 현실이 아니라 하나의 시나리오입니다. 북한이 실제로 흔들리고 있는지를 판단하려면 자극적인 쿠데타설보다 경제와 시장, 주민 통제, 그리고 군과 노동당 내부의 움직임을 지켜봐야 합니다. 바로 그곳에서 북한 체제의 진짜 변화가 가장 먼저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